이번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인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나오죠. 이 유전적 다양성은 여기 체크 같은 종.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야. 같은 종인데 이 형질이 얼마나 많이 변이가 많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 차이가 있어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생김새들이 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차이에 의한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모양이 다양하게 있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높으면은요.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여 살아남은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이가 다양하면은 환경 변화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얼룩말들 같은 경우에 털무늬가 막 개체들마다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터키 달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달팽이들의 무늬라든가 색이 개체마다 전부 다 다른 거라든가 그 무당벌레의 색이나 반점들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종이었을 때죠. 같은 종이었을 때 자 이렇게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종 다양성. 자 요거는 이제 종이야 종.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지형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지. 근데 생물종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고르게 최대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종이 많고 비율이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은요. 가나 나는 다 4개 종이 있어. 근데 가 지역에서는 A가 16개, B가 1개, C가 1개, D가 2개 이런 식이야. 근데 나 지역에서는 6, 3, 5, 6과 같이 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개수는 같지만 가보다는 나가 생물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종이 많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이야. 자,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생물들의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열대우림이냐, 뭐 해양이냐, 농경지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여러 지역에는 대륙과 해양, 분포, 위도, 기온 이런 것들이 환경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를 해요.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 생물들의 유전적,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다양할수록 이란 의미야. 그렇죠? 환경이 다양할수록 여러 종, 다양한 종과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생태계 안에는 여기 어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환경들이. 자, 보시면 옆에. 자, 생태계가 환경 다양성인데 생태계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그 생태계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서식하는 생물종과 개체수도 다르다. 환경에 따라서 종이나 개체수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요. 식물 종류가 많으며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동물이나 균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갯벌이나 습지 같은 경우에도 육상생물과 수생생태계의 그 완충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다양한 종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환경이 다양해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인데 자, 이게 생물의 다양성이 나타났을 때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없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우리 1, 2, 3도 해볼까요? 자, 1번에 다가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나가 종다양성이고 다가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자, 2번에는 디귿, 니은, 기역. 자, 3번에 OX, O, XX, OO. 자, 여기서 질문 없어? 자, 생물 다양성이 그럼 왜 중요하냐? 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자,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자, 이게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변이가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형제를 가진 개체가 좀 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 예시로 이제 바나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나나는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를 개량하여 만든 씨가 없는 바나나예요. 우리 바나나 먹을 때 씨 씹히는 거 없죠, 그죠? 씨가 없는 바나나야, 개량해서 만든.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유성생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만 씨가 없는 바나나는 무성생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가 않아요. 매우 낮아. 자, 그래서 씨가 없는 바나나는 이게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급격하게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종다양성의 중요성인데 이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 되잖아요. 자, 종다양성이 낮으면 어느 한 생물이 사라졌을 때 그 생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 다 뒤에서 멸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요, 한 종이 사라져도 대체거리가 있는 거야.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생태계 평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왜 중요하겠어?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야지만이 종이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의복, 뭐 면이나 뭐 누에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 의복 원료, 식량, 먹고 사는 것들이죠. 주택, 재료로 쓰이죠. 의약품, 자, 주먹의 열매가 항암제, 그 다음 자, 진통제 원료로 쓰이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원료 쓰고요.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를 얻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약품으로 쓰이고요. 자, 생물 유전자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휴식, 그 다음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역시 그 생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인간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원인으로 빠르게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별표죠. 다양성 감소 원인, 서식지 파괴가 가장 커요. 자, 여기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서식지 파괴가. 자, 인간의 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사는 곳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산림 벌채, 습지 매립 등과 같이 서식지를 파괴해버리는 거야. 사는 데가 없어지니까 생물종이 거기 살던 애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서식지 단편화도 중요한데 이게 도로나 댐걸설 등으로 자, 도로라든가 댐걸성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돼요. 자,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산이 이 정도까지 전부 다 서식지였다고 치면은 이 주변부에 사는 애들이 있고, 그쵸? 주변부에 사는 애들이 있고 중심부에 사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가운데 도로가 확 하고 나버리는 거야. 철도나 도로가 이렇게 나버리면 보시면 주변부는 늘어나는 거 보이죠? 주변부는. 그죠? 주변부는 늘어났는데 중심부가 확 줄어버리지. 그래서 중심부에 사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 단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 면적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살던 생물종 일부가 멸종될 수 있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여기다 이렇게 생태 통로를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중심부가 다시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 통로 우리 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건 동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전부 다 생태 통로. 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남해. 야, 이거 근데 3학년 때 다 했던 거 아닌가? 난데 1학년 때 했었나? 자, 여기 지금 야생동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남획하면은 먹이 관계와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줘 다양한 성이 감소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호랑이, 여우, 곰 등 이거 엄청나게 잡아댔죠. 그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 자,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그 베스라든가 뉴트리아 이런 건 들어봤죠, 그죠? 자, 이런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얘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 그 생물 다양성이 이제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천적이 없어가지고 이 대량으로 번식해 버리니까 토종 생물 서식지를 차지해 버리죠. 자, 그래서 다양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외래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서식지에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이라고 그랬죠. 천적이 없는 경우 대량으로 번식하여 먹이 사슬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애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유입된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베스가 이제 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 있던 물고기 중에서 뭐 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외국 가서는 또 거기가 또 외래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이제 걔네들이 또 심각한 애들이 되는 거고.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환경오염도 있죠. 환경오염, 대기오염, 산성비 내리면서 하천 토양이 산성화되고 뭐 담수 바다에 유입된 중금속 이런 것들 생태계 평형적이면 깨트리는 환경오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존해야 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자원과 에너지 절약,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고 뭐 저탄소 제품 사용하고 이런 것들.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생태 통로 같은 거 건설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서식지가 분리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야생 생물이나 서식지를 보호하죠. 자,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우리 국립공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자, 멸종 위기종에 처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보건사업이나 아니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은행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희귀종과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외래종 도입하기 전에는 영향을 주나 안 주나를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국제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을 해요. 생물 다양성 협약, 뭐 람사르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그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생물 다양성 협약 옆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봐죠. 자, 생물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종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요. 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지가 중요한 여기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약 중에 하나예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남핵과 거래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협약이 되는 거죠. 뭐 이름에선 다 알 수 있겠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4, 5, 6번 한번 해볼까요? 4, 5, 6번. 자, 4번 해보자. OX, OX. 자, 5번에 라, 나, 가, 다. 6번에 니은, 디귿, 리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1등급 227쪽까지 또 해보도록 해보자. 227까지 하면 끝이에요? 아니, 1번 보자. 1번에 보자.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혹시 여기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없고.
자, 5번에 5번, 그 다음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여기서 혹시 질문? 실수. 아, 괜찮아. 한번 물어봐. 아니 이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실수한 건 모르는 거야, 빨리.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마지막에 보면 안 돼. 끝났어요. 자, 그 다음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가가 서식집하게, 나가 외래정 도입, 다가 불법 포획, 12번에 3번, 13번에 5번. 여기서 질문? 없어요. 없어.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여기서 질문? 저 1번이요. 1번이요. 자, 생물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왜 나에서 높다라고 했을까? 지금 가는 A 식물이 많고 나머지가 좀 적죠. 나는 A, B, C, D, E가 전부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더라도 고르게 펼쳐져 있는 게 생물종의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가나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는 같죠. A, B, C, D, E. 그 다음 디귿에 A의 유전적 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높다 그랬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종의 개수가 한 종이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 오히려 A 하나만 봤을 때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벌써 가방싸니? 그래. 야, 이 뒤에 거 하면 좋겠는데. 안녕히 계세요.